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2026년 예산안이 나왔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대부분의 복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었는데요. 저소득층이나 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래서 내년 예산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차근차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저소득층 그리고 위기 가구 지원에 대한 정부 예산, 그리고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금, 그리고 한부모 가정이나 기타 취약계층에 대한 내용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촘촘한 사회 안전 매트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요. 올해보다 거의 3조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저소득층인데요. 4인 가구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2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도록 바뀔 예정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혹시 올해 신청하셨다가 탈락하셨던 분들 기준이 바뀐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역대 최대 인상입니다. 6.51%까지 인상될 예정인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생계급여는 한 달 받을 수 있는 수급액 200만 원을 넘습니다. 올해까지는 4인 가구 195만 1,000원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207만 8천 원까지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부분도 바뀝니다. 부양비 제도를 완전 폐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이 달라졌다. 그리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받으시는 분들 기준 임대료 자체가 상향될 예정입니다. 4.7에서 11%까지 상향하는데 이렇게 되면 월 17,000원에서 39,000원 정도 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도 평균 6% 인상될 예정입니다. 초등학생은 교육급여 48만 7천원에서 50만 2천원, 중학생은 67만 9천원에서 69만 9천원, 고교생은 76만 8천원에서 86만 원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농식품 바우처입니다. 1인 가구 한 달에 4만 원까지 받았던 이 대상에 청년 가구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에서 임산부나 영유아, 초, 중, 고 이렇게 포함된 가구에만 농식품 바우처 4만 원 지원했는데요.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청년 가구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되는데요.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2만 가구가 해당되고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거나 또 에너지 바우처를 적게 사용하는 가구입니다. 미사용 또는 저사용 가구인데요. 이분들에게는 찾아가는 안내 서비스를 해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사용 방법을 정확하게 몰라서 적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앞으로는 찾아가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상세하게 모두 안내해 드리는 서비스, 그래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내용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자, 보험료입니다. 월 소득 80만 원 미만 지역가입자 전국에 73만 6천 명입니다. 이분들에게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드립니다. 월 최대 3만 8천 원까지 지원해드린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내지 않으면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소득 80만 원 미만 지역가입자 73만 6천 명, 이분들은 내년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3만 8천 원까지 지원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 자, 다음은 장애인분들입니다. 장애인분들 주간 활동 그리고 일자리 지원을 확대합니다. 올해 예산 6조 8천억에서 내년에는 7조 4천억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돌봄 분야에서는 주간 활동 서비스 올해까지는 12,000명이었는데요. 15,000명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 책임제가 구현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도 업무를 수행하는 최중증 발달 장애인 돌보미 전문 수당, 정말 힘들게 일하고 계시는 돌보미 분들인데요. 이분들 전문 수당을 3배 상향할 예정입니다. 한 달에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3배 전문 수당을 인상하고, 그리고 지원 단가 자체도 일반 지원의 150%에서 170%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애 아동 지원센터 신규로 설치되는데요. 17개소가 신규 설립됩니다. 그리고 중증 장애 아동 돌봄 시간도 1080시간에서 1200시간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발달 장애인 그리고 장애아 가족들에 대한 프로그램인데요. 가족 휴식 프로그램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15,000명에서 19,000명, 장애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2,300개를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중증장애인 직업훈련 수당 인상될 예정입니다. 월 10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산 품목 다변화시킵니다. 자, 다음은 한부모 가정입니다. 한부모 양육비 지원 대상 한 달에 23만 원이었는데요. 이 기준은 중위소득 63%였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65%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약 26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한 달에 23만 원씩 전국에 26만 명, 예산은 194억 더 인상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조손 가족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미혼모, 미혼부, 이분들에게도 추가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한 달에 5만 원, 이것이 내년부터는 10만 원까지 상향할 예정입니다. 가족센터가 6개 추가될 예정입니다. 미혼모, 미혼부, 그리고 조손 가정, 출산이나 양육을 지원해주는 온가족 돌봄 보듬 사업 지원 가족센터 6개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부모 복지시설에 입소하신 가족들은 생활보조금을 인상시킵니다. 5만 원 받던 것 내년에는 10만 원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자, 또 하나입니다. 위기 가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기 가구, 살다 보면 누구나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분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 지원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올해는 예산 7천억이었는데요. 내년에는 8천억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위기 가구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끊기는 곳도 있습니다. 단전되었을 때, 그리고 각종 요금들 연체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드리는데 AI까지 활용합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건데요. 생필품은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최초 방문했을 때 생필품 2만 원에서 3만 원 한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2번 이상 방문했을 때는 상담한 다음에 추가적인 생필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실직하셨거나 질병 같은, 그러니까 갑자기 위기에 처했을 때 이때 가장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고요. 의료비 같은 것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긴급복지 지원 관련해서 예산은 4,053억입니다. 누구나 위기를 겪을 수 있지만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남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선제적으로 이런 위기 가구를 발굴하겠다는 겁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선제 발굴 시범 사업인데요. AI 콜을 통해서 이분이 얼마만큼 위험한가, 고위험 가구라고 판단되었을 때는 선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상담하겠다는 겁니다. 시범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청년 그리고 청소년 분야입니다. 가족 돌봄 청년 자기 돌봄인데요. 1년에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대상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4개 시도에서 8개 시도로 확대되기 때문에 가족 돌봄 청년 자기 돌봄비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다. 여성 분야에서는요, 새 일센터입니다. 지역 주도형 직업훈련을 신설하고 호신용 스프레이 같은 안심 장비도 보급합니다. 특히 스토킹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호신용 스프레이 같은 것이 꼭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살 위험군 그리고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여기에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이 있었지만 이제부터 폐지된다고 합니다. 비청년층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만 받을 수 있었던 치료비 이제는 아예 요건 자체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내년 예산안 아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 높은데요. 여기에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예산이 있다면 달라지는 내용,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꼼꼼히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